한 문장 안에는 연결을 담당하는 단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그 연결을 담당하는 단어들 중에서 등의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등의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등의 접속사라고 알고 있었던 단어가 몇 개 정도 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한 3개 정도는 되시더라고요. and or but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 토익에서 출제할 수 있는 모든 등의 접속사의 종류는 무려 7가지가 됩니다. 그 종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or but 여기까지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ye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yet이 아직이란 뜻일 때는 부사인데요. 그러나란 뜻을 갖고 있을 때는 but과 동의어로 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for, so, nor. 그래서 and or but, yet, for, so, nor 7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등의 접속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입니다. and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그리고를 떠오르시고 but을 보는 순간 그러나 라고 하는 의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의 접속사가 출제가 된다면 의미가 아닌 기능을 갖고 정답을 고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등의 접속사는 그 이름에서 사실 기능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양팔저우를 알고 계시죠? 양쪽에 똑같은 게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대등하다, 등위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등의 접속사들이 실제 시험에서 정답이 되려면 의미도 중요하지만 양쪽의 문법적인 요소가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품사건, 어떤 단어든 상관이 없지만 문법적인 구조나 그 동일한 성격은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몇 개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접속사들은요, 여러분 주어 동사, 절과 절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접속사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등의 접속사는 달라요. 이름에 등 위가 있잖아요. 단어도 상관없고요. 두세 단어가 모여있는 구도 상관없고 주어 동사가 모인 절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쪽이 같기만 하다면 내가 연결시켜 줄게 라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양쪽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항상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등의 접속사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단어가 for, so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만큼은 단어에 연결은 할 수 없습니다. 두세 단어의 구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라고 하는 절만 연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은 for와 so에게만 부여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이 두 단어는 절과 절의 모습이 반드시 갖춰져 있을 때만 정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 for와 so 앞에는 컴마를 수반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에요. 컴마 for, 컴마 so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등의 접속사 중에서 마지막에 nor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 nor라는 단어는요. 역시 컴마가 앞에 찍히면서 뒤쪽에 도치,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등의 접속사 and or but yet이 있다면 특이한 성격의 등의 접속사 for, so, nor 이 세 가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특이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등의 접속사를 학습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는 것들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번 그 종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속사들의 종류를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죠.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요. and 있죠. or, nor, but 이런 단어 보이십니까? 아까 이 단어들을 우리가 등의 접속사라고 불렀는데 왜 여기 와서는 상관 접속사라고 부를까? 아마 그 용어적인 차이점이 궁금하셨을 텐데 등의 접속사를 혼자 사용하면 등의 접속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만 앞에 보스와 함께 있거나 이더와 함께 있거나 니더와 함께 쓴다. 즉 누군가와 상관해서 덩어리로 사용되는 등의 접속사들은 이름을 달리 부르자. 바로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총각이나 처녀라고 얘기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유부남, 유부녀, 뭐 아줌마,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잖아요.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쓰이면 등위 접속사, 누군가와 함께 쓰이면 상관 접속사. 그럼 이 상관 접속사는 토익에서 뭘 출제할까요? 누구와 짝이 되는지, 역시 그 파트너가 정확하게 제대로 나와 있는지를 구별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일 텐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 빈칸 앞에 or란 단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또는 혹은 이런 의미만 가져가셨다면 이제는 등위 접속사 or 양파울저울의 양쪽 모습과 같아야 되는 문법적인 구조를 요구하고 있구나. 빈칸 앞쪽에 to accept 투부정사가 있다면 등위 접속사 뒤쪽도 같이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맞는 거겠죠. 정답은 to reject입니다. 등위 접속사의 기능만 알아도 해석 없이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인데 연결을 담당하는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 7가지인데 일반적인 것 4개와 특이한 성격의 for, so, no가 있다는 점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위 접속사였습니다.